지난 시간에는 그 호흡 수행하고 극기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좌선을 통해서 하는 수행은 이제 호흡 수행이 좀 적당하고 극기 수행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이제 수행하는, 장애를 길들이는 일상 수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흡 수행하고 극기 수행은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에 좀 몰두하는 개념이라면, 일상 수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 수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모든 수행의 이제 기본에는 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세 가지 수행의 공통점은 이제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을 하는 이제 수행법을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대념처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설한경전이 바로 대념처경이라는 경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념처. 이 사념처라는 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인데요. 그러니까 신수, 신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대상이 있어요. 몸이 있고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신, 그러니까 몸을 우리 몸이나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이 기본이 되긴 하는데, 타인의 몸, 그러니까 일반적인 몸은 이제 물질이겠죠, 그죠? 이 물질에 대해서 또는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신념처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기준으로 몸이 있으면 이제 몸과 어떤 대상이 부딪힐 때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접촉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접촉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이제 일어나는 게 느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눈과 형색이 부딪힐 때 형색에 대해서 저거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게 이제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느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그 느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이 대상을 분별하는 작업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냐, 불선한 마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마음이 탐욕이 있는 마음이냐, 성냄이 있는 마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 중에서 탐욕 장애가 있으면 이 장애는 버려야 될 법이고,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이제 개발해야 될 법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법념처는 좀 좁게 말하면 오장애하고 칠각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하는 거고요. 좀 넓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제 신수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된 모든, 그러니까 신수심법을, 그러니까 이제 오장애 칠각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심리 작용이니까 이런 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를 오온 전체를 알아차리는 걸 법념처라 하기도 합니다. 오온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걸. 근데 이거를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좀 줄여서 들여다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은 안 드리고,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
물질과 정신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수상행식, 수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상행식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장애가 있느냐 또는 칠각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를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간단히 말하면 물질과 정신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 또는 뭐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이야기할 때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행 이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몸에 대한 것과 마음에 대한 것. 이렇게 물질과 정신,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오온, 그러니까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마음, 형성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오온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불교 수행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인데,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어디입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괴로움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이제 요 바깥에 있는 타인들 또는 다른 존재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본질은 결국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또는 오온,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오온에 대한 것을 계속 관찰해서 알아차림으로써 오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본질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 내가 뭐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 괴로움 덩어리인데, 이걸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집착할 거냐, 이렇게 이제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알아차림의 대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인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개괄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시작점에서 처음부터 마음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안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하고 쉬운 대상이 뭐냐면 우리 몸이거든요. 몸이라는 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죠? 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맛도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물질이니까, 몸이니까. 그래서 몸이라는 거를 기본에 놓고 이 몸을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근데 마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몸만 알아차리려고 해도 마음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막 요동을 이래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다른 대상으로. 그럴 때 이제 그 돌아다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좀 더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기준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서 몸을 제일 이제 좀 먼저 하고, 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사념처럼 같이 딱 껴지지만 몸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알아차려야 되지? 이것조차도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무조건 일단은 몸으로 돌아와서 몸의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이런저런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즐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그 대상이란 말을 이제 알리어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뜻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또는 마음이 즐기는 곳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이런저런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게 되게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으니까 뭔가 마음을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마음을 묶어둘 곳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 뭐에 묶어둡니까? 일단 호흡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걷기 수행을 할 땐 발의 감각에 두는 게 쉽고,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는 어디에 둘 거냐? 이런 또 이제 우리가 뭔가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그냥 가장 뚜렷한 오감에 두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현재는 제일 뚜렷하게 이렇게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만약에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누가 부딪혔다, 접촉이든 이제 뭐 그럴 때는 이 감촉이 그때는 뚜렷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가장 이제 오감 중에서 가장 뚜렷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제 이렇게 닦거나 이럴 때는 손의 움직임이나 여기 닿을 때의 감각, 이런 게 이제 좀 제일 알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대상이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돌아갈 수 있는,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뭘 하다가 이거 지금 뭘 알아차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또는 생각이 너무 멀어진다, 이럴 때는 그걸 놓고 빨리 호흡이나 뭔가 돌아올 곳이 필요한데, 앉아 있을 때는 호흡이고 걸을 때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상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뭐 현재 뚜렷한 감각조차도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땐 그냥 호흡으로 오세요. 호흡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에 되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오감에 결국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일 뚜렷한 거는 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감의 대상이 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 기능에 자극을 주는 게 형색이고, 그러니까 형상, 그다음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각 대상이랍니다. 감각을 일으키는, 그죠? 우리에게 오감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부딪히거나 귀에 부딪히거나 코에 부딪히거나 우리 몸에 부딪히는 그런 대상, 그걸 감각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형색이나 소리나 냄새, 맛, 그리고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촉, 요 5가지가 우리가 현재 일단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촉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손으로 만져서 이 손에 이제 몸의 감각으로 뭘 안다는 거는, 이걸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좀 쇠라서 좀 시원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에서 뭔가 내가 이거를 감각을 안다는 건, 여기 뜨겁거나 차가운 거 이런 걸 알 때도 우리가 감촉을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뜨거움이나 이제 이런 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불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불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뭔가 만지니까 단단하고 막 고체처럼 이게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는 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땅의 속성하고 닮아 있죠, 그죠? 그런 건 땅의 요소라고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의 속성하고 한 게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바람이.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통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통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체나 움직임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도 결국은 이게 이제 좀 엄밀하게
법으로서 이렇게 실상으로서 이야기하면 이것도 바람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액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몸에 이렇게 붙으면 좀 이렇게 흐르는 것도 있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축축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물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몸으로 만져서 느끼는 거에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단한 거라든가 액체라든가 액체를 느끼거나 기체, 그러니까 바람 요소 또는 열, 온도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감촉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뭐하고 같은 4대하고 똑같아요. 4대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람 손을 만져도 손을 만지면 따뜻한 그 감각 그 느끼는 그것도 불의 요소를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뭔가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면 땅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부드럽고 거칠고 단단하고 이런 거는 그 땅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건 몸에 우리 그 안이비설신에 오는 자극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자극을 감지하는 건데 이 자극 중에서 그 현재 가장 센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이제 뚜렷한 거, 그거에다 마음을 두면서 이제 일단 마음을 기울여야 될 첫째 기울여야 될 대상은 가장 뚜렷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호흡 수행도 호흡에다 마음을 기울이고 이제 내가 호흡만 알아차리겠다 이런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려요. 그런데 이 알아차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욕망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는 알고 돌아오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5장애 중에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화구나, 잘 모르면 그냥 욕망과 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돌아올 때는 이거를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난 생각은 여러분이 관여만 안 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생각에 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또 생각을 이러면서 생각이 자꾸 번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건 또 욕망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움직이는 생각이 장애 중에 뭔지, 어떤 장애 때문에 욕망 때문에 성냄인지 해태 혼침인지 뭐 들뜸인지 후회인지 의심인지 이 정도만 알고 다시 기본 대상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걷기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뭐 생각이 너무 짜잘하면은 그거 일일이 분석 안 하고 그냥 망상이구나 하고 돌아오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으로 돌아오거나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일상 수행을 할 때도 현재 뚜렷한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되 생각이 움직이면 생각이 또 다른 대상으로 생각이 돌아가면 또 욕망이구나 하고 다시 현재 가장 뚜렷한 걸로 돌아온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에 만지고 이렇게 물을 먹다가 이 물에 대해서 막 물 맛이 왜 이래 안 좋아 하고 화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화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또 현재 내가 이걸 만졌을 때의 감각이나 물에 이게 주로 이제 물은 마셨으니까 이 감각이나 이런 대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뚜렷한 감각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 그랬죠, 그죠? 특히 이제 이 몸의 5 감각 대상은 확실한 현재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특히 일상에서는 이 감각이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이렇게 잡을 때는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찬물이니까 약간 차움이 느껴지고 먹을 때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 닿을 때는 또 여기 입술에 닿는 감각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현재 뚜렷한 이 감각을 알아차리다 보면 딴 데 정신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현재 여기를
알아차리는 걸 하다 보면 이러면서 이제 딴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그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함으로써 생각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양한 그런 장애들이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가 자선이나 걷기 수행보다는 일상에서 장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훨씬 다양한 경계를 만나니까. 호흡 수행이나 뭐 걷기 수행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거라든가 뭐 외부 지금 당장 뚜렷한 자극이 없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게 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다 보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일어나거나 뭐 집착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계속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이 연습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을 또 반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동되는지를 파악하기에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일상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한 번뇌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오히려 수행하기가 좋은 면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감각 대상을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을 기본 대상 이제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대상으로 잡아라 이거고요. 그렇게 해서 감각 대상을 이제 이렇게 오감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을 내가 기본 대상으로 삼으면 이익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사실 우리가 오감만이 현재입니다. 오감은 확실한 현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딱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은 사실 한순간에 두 개의 생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과거예요, 사실. 과거인데 워낙 바로 직전에 일어난 생각 같으면 그냥 현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과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생각은 현재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감은 현재니까 이게 이제 현재에 머무는 이걸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예를 들면 호흡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다거나 발걸음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현재 감각에 이것 자체가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를 닦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그래서 다섯 감각 대상 오감에 가장 뚜렷한 오감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는 몰입 삼매까지 완전 선정까지 갈 수 있고 이제 걷기 수행은 근접 삼매 정도 그리고 일상에서는 내가 현재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감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는 그럴 때는 걷는 거 뭐 또 움직이면 손의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그 감각을 따라가는 그 자체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현재 변하는 대상의 순간순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찰나삼매라고 하는 그런 삼매에 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감각에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에 머물려고 하는데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이 다른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생각을 알아차리기는 좀 쉬워요. 처음부터 네 마음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면 잘 어려운데 내가 어디 여기 호흡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딴 어제 뭐 두고 온 사람 누구하고 만났던 생각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건 좀 더 쉽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가만히 있는데 이래 딴 대상으로 가는 걸 알아차리는 건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감각 오감은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비해서는 훨씬 뚜렷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실 약간 어찌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약간 미세해서 잘 못 알아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몸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하면서 딴 생각하고 또 뭐 책 보면서도 딴 생각하고 뭐
TV 보면서 일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익숙한데, 자꾸 항상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한 가지 일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좀 연습이 된다는 거죠. 훈련이. 이게 소위 말하는 찰나산매거든요. 꼭 그냥 현재 일어나는 거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산매를 닦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는 어느 하나의 대상에만, 예를 들면 호흡만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일상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할 때는 그걸 잘 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일을 하면 일하는 거기에 몰두하다가 이제 움직이는 생각, 이 장애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또 뭐 책을 볼 땐 책 보는 거에 집중하다가 또 이제 그거 하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그 각 상황마다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각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패턴 속에서 그때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익혀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의 한 가지 일에,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일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할 때는 그 일에만 딱 몰두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대상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게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호흡 수행은 이제 말 그대로 숨이 이제 기본 대상이 되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의 감각이 되는 거고, 일상 속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그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면 된다.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상 수행을 할 때 이제 가장 그 올바른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수행이 잘 됐을 때, 일상 수행이 정말 잘 된, 뭐 예를 들면 아란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호흡 수행 같으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선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각이 다 쉬어버리고 이제 숨 또는 이제 숨의 표상이라고 니미따하고 완전 몰입돼 가지고 선정에 드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죠. 걷기 수행 같으면 그냥 발의 감각에만 완전히 마음이 가서 발걸음에 가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만 딱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럼 일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륜꺄, 이름이 좀 어렵죠. 말륜꺄 붓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유따 니까에 나오는 경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말륜꺄 붓다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설명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거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고, 그리고 감지할 때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감지한다는 거는 이제 보고 듣는다는 거는 안식, 이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는 거는 눈으로 이제 안식이 작용하는 거고, 듣는 거는 이식이 귀의식이 작용하는데, 그 다음에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세 개를 합쳐서 이제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견문이라고, 견문은 뭔지 알겠죠, 그죠? 보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이제 느끼는 이걸 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식으로 그냥 의식으로 아는 거, 이거를 지라고 합니다. 알지자, 생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이걸 간단히 줄여서 그냥 견문각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식을 좀 간단히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견문각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뭔가를 볼 때는 저게 어떤 모양이고, 저거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왜 저건 저렇게 생겼고, 저건 좀 이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왜 저러냐, 뭐 이렇게 계속 뭘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움직이고 그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볼 때는 보는 걸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이래 형상이 비칠 때 그 형상을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보이는 대로 본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듣는 거. 그리고 느껴지면 이제 우리가 냄새나 맛, 감촉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감지하는 거고, 알 때는 그냥 아는 것만 있지 여기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알 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라한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은 우리 옛날에 선사들 이야기도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잘 땐 잠만 자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밥 먹을 때는 이 밥이 맛있니 맛없니 저거는 왜 저렇게 맛없느니 색깔이 왜 저러니 계속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거죠. 마치 거울에 뭔가 이렇게 대상이 비치면 그냥 그대로 알듯이 이런 걸 우리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생각 없이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있는 그대로 아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일상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보면 뭘 볼 때도 계속 꼬고 왜곡시키고 자기 사견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 때는 단지 본만 있을 뿐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듣는 것만 있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결국은 내가 그 대상을 볼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없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집착하면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싫어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생각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지 않는 것,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는 이렇게 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일상 속에서 전혀 오염되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서 이제 현재 감각에 머물면서 이런 번뇌로 인한 장애로 인한 생각이 움직이면 이런 생각을 계속 내려놓다 보면 생각이 점점 정리가 되면서, 그죠? 특히 번뇌로 인한 생각이 정리되면서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다. 이걸 한번 다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이제 큰 원칙은, 이게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호흡 수행을 할 때 그 패턴만 정확히 이해하면 호흡에서는 숨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거고 대상만 바뀔 뿐이지 수행하는 패턴은 똑같다 이거예요. 걷기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발걸음으로 갔을 뿐이지 이 현재 발걸음에 마음을 두다가 생각이 다른 대상을 움직이면 이게 어떤 장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 패턴이 이 방식처럼 현재 일어나는 그 몸의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의심이나 이런 이제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움직이면 그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이 패턴은 똑같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현재 감각에, 뚜렷한 감각에 머물려 이 감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란 말 중에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 대념책에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까의 누빠신가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아누빠시예요. 그 표현이 아누란 말이 뭐뭐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빠시라는 말은 보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그 감각 현상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뚜렷한 감각, 예를 들면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 손의 움직임이 나한테 제일 뚜렷한 감각일 거 아니죠. 이 감각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닿을 땐 닿는 감각,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감각을 이제 순간순간 변하는 걸 쫓아가면서 그걸 알아차리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갈 틈이 없어지고 그 현재에 좀 머물러 있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또 돌아가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일단 현재 감각에 머물려고 하는데, 생각이 가장 뚜렷한 감각에 머물려고 하는데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어떤 장애인지 욕망인지 화인지 이 정도만 딱 알면 바로 그냥 그 생각을, 이걸 알면 그 다음에는 이걸 내가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생각은 아까 사라진다 그랬죠. 어차피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현재 뚜렷한 감각으로. 또 화가 막 나. 아이, 왜 수행이 안 되지? 짜증이 나. 그럼 또 화구나 하고 다시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의심이 일어나. 그러면 또 이거 의심이구나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생각이 움직일 때는 그게 어떤 장애인지,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이걸 좀 줄여서 말하면 어떤 장애인지 그것만 알고 다시 현재 뚜렷한 감각으로 돌아오면 된다. 근데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처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인데, 이때는 생각하고 다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같은 거예요.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을 놓는 방법은 어차피 조건에서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생각이 뭔지만 이해하고 바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생각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다시 감각으로 돌아오고, 그냥 이 생각이 뭐라는 걸 이해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안 움직여. 그냥 딴 생각 없이 현재 감각에 잘 이렇게 마음이 잘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감각에만 마음이 잘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호흡 수행할 때도 똑같아요. 호흡 수행할 때도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제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이게 또 욕망이구나 하고 돌아오고 하면 현재 이래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안 움직이고 현재 잘 호흡하고 숨하고 하나가 돼서 가만히 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상태를 그냥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를 그냥 늘려나가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시간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상에서도 내가 생각 없이 현재 잘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면 됩니다. 최대한 그 시간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게 비록 찰나산매지만 산매가 좀 지속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이제 그냥 이 생각이 뭐라는 것만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돌아오고, 그 생각이 이제 멈춰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그러니까 탁상시계 이런 거 이래 놔둬도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머리맡에 놓고 자려고 누우면 어때요? 그때 보면 찰칵 계속 이게 엄청 소리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되게 크게 들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수행도 이런 거겠구나. 이게 마치 이제 바깥에 외부 소리가 적어지니까 잘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가 이제 숨을 알아차리려고 처음엔 숨이 잘 안 알아차려지고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다른 데로 자꾸 생각이 움직이니까 이 호흡이 뚜렷하지도 않고 잘 안 차려지는데, 이제 생각이 놓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숨이 뚜렷해지고 잘 잡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유가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할 때도 이 대상을 억지로 이렇게 막 잘 잡으려고 애써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욕심이 자꾸 개입이 돼요. 그냥 이제 이 호흡이나 기본 대상은,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은 그냥 우리가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마음을 내가 이제 결심을 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것만 알아차리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은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생각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이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외부 소리가 없어지면 시계 소리가 확 드러나듯이. 그래서 수행하는 방향이 그렇게 되면 좋다, 이 말이죠. 호흡 수행을 할 때나 걷기 수행을 할 때나 일상 수행을 할 때 그냥 이 대상은 하나의 내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마음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대상, 그런 방편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 생각이 여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이 대상과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래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